저기 경찰서가 보이네. 경찰서를 지나서 쿵짝쿵짝. 경찰서 지나니 편의점도 보여요. 편의점을 지나서 쿵짝쿵짝. 넣어서 우리 같이 노래 불러봐요.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요 신나요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죠 경찰서를 지나서 쿵짝쿵짝 편의점을 지나서 쿵짝쿵짝 오늘 슈즈로 샘물 팡팡 어린이집 샘물퐁퐁 어린이집 가는 길에 이번에는 강아지 친구와 비둘기 친구를 만났어요. 강아지 친구를 만나면 멍멍멍멍, 비둘기 친구를 만나면 구구구구 하면서 인사 나누며 노래 불러봐요.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죠 신나죠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죠 강아지들 만나서 멍멍멍멍 비둘기를 만나서 스글스글 어린 척으로 삶을 팡팡 어린이집 샘물퐁퐁 어린이집 가는 길에 이번에는 로기버스가 지나가요. 로기버스 지나요. 빵빵빵빵. 빨리 가요. 소방차. 엥 우리 같이 넣어서 노래 불러봐요.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죠 신나죠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죠 로기버스 지나요 빵빵빵빵 빨리 가요 소방차 에에에 오른쪽으로 샘물 팡팡 어린이집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네요. 할아버지 만나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나서 사랑해요. 우리 인사 나누면서 노래 불러봐요.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죠 신나죠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죠 할아버지 만나서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만나서 사랑해요 오른쪽으로 샘물 팡팡 어린이집 이번에는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반가운 친구들과 안녕 친구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도 만나네요. 우리 선생님께는 예쁘게 손뽀뽀도 날려줘봐요.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죠 신나죠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죠 친구들을 만나서 안녕 선생님을 만나서 뽀뽀뽀뽀 행복 가득한 샘물 팡팡 어린이집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같이 샘물퐁퐁 행복으로 출발합니다. 일어서! 어린이집 가는 길 어린이집 가는 길 신나요 신나죠 신나죠 어린이집 가는 길 재밌죠 재밌 경찰서를 지나요 편의점 쿵짝쿵짝 오른쪽으로 샘물 팡팡 어린이집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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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났네. 앉아. 뽀뽀뽀뽀. 행복까지 산 새들풍성 어린이집. 짠!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신나게 체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탬버린 체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조 시간을 참 좋아해 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샘물퐁퐁의 시그니처 샘퐁체조. 자, 이 샘퐁체조는 단순한 체조가 아니에요.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균형 감각도 키우고요. 소근육, 대근육 발달, 그리고 자존감과 표현력까지 함께 키우게 돼요. 게다가요, 체조 시간에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따라하고 재밌게 활동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정서 발달 그리고 애착 형성도 함께 이루어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걸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한다는 거예요. 재밌게 놀면서 똑똑해지고 건강해지는 최고의 시간. 자, 우리 부모 교육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샘퐁체조가 왜 좋은지, 아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성장의 기회인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부모 교육의 제목을 창의융합 콘텐츠 샘퐁체조라고 했어요. 그럼 창의융합과 샘퐁체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의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한 가지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융합이 중요합니다. 창의융합을 하면 더 똑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융합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융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창의융합은 마치 다양한 색을 섞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창의융합은 다양한 재료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창의융합 인재의 대표 주인공 3명을 소개할까요? 자,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훌륭한 화가지요. 그런데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해부학, 기계공학, 수학 등 과학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죠. 그림을 그릴 때도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함께 융합한 정말 멋진 인물이었어요. 다음은 현대의 창의융합 천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애플 회사를 창업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죠. 그는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과 사람들의 감성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예술작품 같은 제품을 만들어냈죠. 기술과 예술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창의융합의 대표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유명한 발명가 장영실. 장영실은
물시계, 해시계 같은 시간을 알려주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간을 정확히 재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장영실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모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거죠. 그의 이 발명품은요, 백성들의 삶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와 같이 창의융합은 여러 가지 생각과 배움을 하나로 섞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지식만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분야의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고 여러 생각을 자유롭게 연결하며 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이런 창의 융합 능력은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친구들과도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는 힘이 되지요.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요. 그때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신만의 멋진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샘퐁체조가 왜 창의융합 컨텐츠로 아주 딱 맞는지 생각해 볼까요? 샘퐁체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드럽게 몸을 흔들고 음악 소리를 들으며 리듬에 맞춰 손발을 움직여요. 또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듯 몸을 움직이면 아기들의 감각이 쑥쑥 자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천천히 팔을 뻗고 다리를 움직이며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할 수 있는지 느껴보게 돼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손뼉을 치거나 말을 구르면서 아기의 뇌도 쑥쑥 자라나요.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놀이하듯 움직이면 애착 형성과 사회성도 커진답니다. 샘퐁체조는 이렇게 몸, 음악, 놀이, 그리고 감각 발달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활동이에요. 여러 가지가 함께 섞여서 우리 아이들의 똑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훌륭한 창의융합 콘텐츠라는 뜻이죠.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샘퐁체조는 정말 중요한 놀이랍니다. 와, 창의융합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다양한 생각을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창의융합 역량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영아기, 지금 이 시기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몸으로 느끼고 소리로 반응하고 놀이로 표현하는 모든 순간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의 씨앗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저희 샘물퐁퐁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샘퐁체조와 같은 창의융합 콘텐츠를 꾸준히 매일 정한 시간에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움직임, 감각 자극이 어우러지는 활동,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의력, 사회성, 자기 표현력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기에 샘퐁체조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 내딛게 되어서 정말 기쁘답니다. 이제 샘퐁체조가 가지는 좋은 점들을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면에서 제가 함께 살펴보아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가 쑥쑥 자라고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고 관절도 뻣뻣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샘퐁체조가 꼭 필요합니다. 샘퐁체조는 아이의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신체 활동인데요. 그냥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샘퐁체조는 아이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느새 고개를 들거나 팔을 힘껏 뻗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움직임이 근육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머리를 들 때 쓰는 목 근육은 아이의 첫 힘이자 균형 잡기 능력을 키우는 핵심 근육이지요. 샘퐁체조를 통해 이 근육들을 부드럽고 꾸준히 자극하면 아이는 머리를 가누고 뒤집고 기는 것처럼 새로운 운동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죠. 또한 샘퐁체조는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효과도 있어요. 아이 몸에 딱딱한 관절이 있으면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자칫 다칠 위험도 커지는데 체조를 통해서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오래된 문에 기름칠을 해줘서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샘퐁체조를 하면 몸 안에서 혈액이 활발하게 순환돼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액이 잘 돌면 아이의 세포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피부도 더 예뻐지고 아이가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가 쑥쑥 크는데 꼭 필요한 밥과 산소를 골고루 공급받는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샘퐁체조는 소화 기능에도 놀라운 도움을 줘요. 아이의 작은 배를 천천히 돌리거나 다리를 자전거 타듯 움직여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같은 불편함을 예방해요. 배가 편안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고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샘퐁체조는 체력을 키워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면 아이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감염병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체조를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되는 셈인 거예요. 이처럼 샘퐁체조는 아이 신체 발달의 슈퍼 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꾸준한 샘퐁체조를 통해서 슈퍼 히어로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 쑥쑥 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샘퐁체조라고 하면 아이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이의 뇌와 마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활동이랍니다. 움직임이 곧 학습이고 움직임이 곧 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온 몸을 통해 세상을 배워갑니다. 손을 흔들고 다리를 차고 몸을 뒤집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 속 신경 회로를 연결하는 작업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첫 언어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샘퐁체조를 하면 신체 움직임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아이의 신경계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죠. 샘풍체조는 아이가 공간을 인식하고 자기 몸을 조절하며 주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되고요. 몸이 움직일 때마다 뇌는 이런 움직임이로구나 하고 배우며 손과 눈의 협응력, 균형 감각, 그리고 자세를 잡는 능력까지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의 집중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의 기초가 되는 뇌 구조가 튼튼해진답니다. 그러니 샘풍체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와 몸이 함께 성장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샘풍체조는 아이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가장 기초적인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을 높이 빠르게 천천히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몸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듣기, 이해, 표현을 동시에 학습하는 거예요. 샘풍체조는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놀이터이고 내가 뭔가를 표현하면 누군가가 반응해 주는구나 라는 소통의 기쁨을 배우는 첫 수업이기도 해요. 샘풍체조 중에 반복적인 말과 움직임,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아이가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되며 노래나 율동을 함께하면 어휘력과 표현력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샘풍체조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정서 활동이기도 해요. 부드럽게 몸을 만져주고 눈을 맞추며 움직임을 함께 할 때 아이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게 돼요. 나는 안전해. 선생님이 또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내가 움직이니까 모두가 기뻐해. 이런 경험은 우리 아이의 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자기 효능감, 즉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샘풍체조를 통해 몸을 움직이며 칭찬받고 격려받고 기뻐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자신감이 자라고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이나 울음, 몸짓으로 표현해요. 하지만 샘풍체조를 통해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해소할 기회를 주면 아이는 긴장된 근육을 풀고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답답해하던 아이가 샘풍체조를 하며 팔을 펴고 다리를 뻗으며 소리까지 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속에 있는 감정이 풍선처럼 바람 빠지는 듯 아주 풍선에서 바람이 슈 빠지는 듯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지요. 이는 아이가 감정 조절을 배우는 첫 단계입니다. 샘풍체조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고 돌고 흔드는 동안 아이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갑니다. 체조를 하다 보면 옆 친구와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게 되고 체조의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질서와 배려심, 기다림이라는 중요한 사회성이 자라납니다. 또한 체조 시간에는 실수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샘풍체조는 아이들이 몸으로 즐기면서도 친구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나를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놀이터지요. 움직임의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사회성이라는 중요한 기술을 심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결국 체조는 아이가 사회를 만나는 첫 연습장, 함께하는 즐거움을 몸으로 배우는 특별한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샘풍체조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는가요? 아니에요. 샘풍체조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체조를 하면서 아이들 속에서 조그만 리더십이 싹트기 시작한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고 순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힘이 자라는 거죠. 또 다양한 동작과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아이들의 창의성도 쑥쑥 자라나서 작은 아이디어가 멋진 상상력으로 꽃피는 순간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여기서도 샘풍체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체조를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과 즐겁게 교감하며 어린이집 생활에 더 빠르고 재미있게 적응하게 되거든요.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낯선 환경도 점점 친근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이야기들, 샘풍체조가 주는 특별한 선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샘풍체조 안에는 자기주도성, 자율성, 자신감이라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숨어 있어요. 아이가 체조 시간에 손을 들어볼까? 돌아볼까? 이런 말에 따라서 움직이며 반응하고 때로는 스스로 동작을 시도하는 과정, 이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또 친구들과 함께 체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관찰하고 모방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를 익히는 과정도 리더십 발달에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되지요. 아이는 다른 친구의 동작을 따라 하다가도 자신만의 표현을 시도하고 또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내가 해냈어!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경험이 우리 아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이는 곧 의사표현력, 자기결정력, 그리고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리더십의 기초 역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샘풍체조는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뭉 새처럼 날아볼까? 이런 말에 아이는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몸으로 표현하죠. 이처럼 구체적인 동작이 상상과 연결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때로는 체조 동작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합니다. 어떤 아이는 바람이 되고 어떤 아이는 공룡이 되어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몸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음악과 이야기, 도구가 더해진 체조 활동은 감각, 언어,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결국 샘풍체조는 우리 아이가 몸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시간, 창의력의 씨앗이 자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샘퐁체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오면 낯선 공간, 낯선 선생님들, 얼마나 긴장하고 또 이를 울음으로도 표현하죠. 그런데 체조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같이 손잡고 돌아볼까? 라고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과의 친근한 신체 접촉은 아이가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신호를 받게 해주죠. 또한 체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친구들과 같은 동작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가 박수를 치거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할래 하는 마음이 쑥 생기고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리듬과 반복적인 동작은 우리 아이에게 하루 일과의 안정감을 주고 예측 가능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매일 샘퐁체조 시간에 부르는 노래와 동작이 비슷하면 아이는 이제 체조 시간이구나 하며 어린이집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게 돼요. 이처럼 샘퐁체조는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어린이집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샘퐁체조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언어, 사회성, 창의력까지 돕는 전인 발달의 종합 비타민 같은 거예요. 계속 장점이 많은 걸 제가 강조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유용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네, 꾸준함. 우리 샘물퐁퐁 체조는 우리 원의 시그니처로 개원한 이래 13년 동안 매일 오랫동안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죠. 단발성 이벤트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루틴. 낮잠 자기 전에 양치하면 유인실에 모여서 모두 같이 하는 이와 같은 꾸준함으로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는 이론적 기반과 더불어 오랜 현장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준비의 정성이에요. 하나의 샘퐁체조 동작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 또 교육적인 맥락 그 신체의 발달 정도 이렇게 고려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의 반응을 생각해보고 또 안전한 행동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정성의 준비가 오늘의 샘물퐁퐁 체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 중심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샘퐁 체조 시간에 우리 아이의 자율성과 그리고 표현을 가장 존중합니다. 정해진 동작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아이가 마음껏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따뜻하게 소통해 줍니다. 그래서 샘퐁 체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의 콧등에는 땀이 맺히고 숨이 차오르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졌다는 뿌듯함
이런 게 값진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과의 연계인 것 같아요. 이 샘풍체조는 저희가 매달 하는 열린 어린이집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샘풍체조를 합니다. 이 시간이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샘물퐁퐁 카페에 샘풍체조 탭에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40여 개의 체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쯤 저희가 조금 하반부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하는 체조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작은 소정의 시상식 열어서 또 더 강화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육가 야누시 코르삭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하는 건 심장에게 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샘물퐁퐁의 심장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샘풍체조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웃음과 함께 힘차게 뛸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늘 아이들을 향한 진심과 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